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또 뵀는데요. 네. 제가 원장님한테 상담을 좀 해요. 네. 아니, 무슨 상담이시든. 제가 요즘 딱 갱년기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부분들이 생기시죠. 그렇죠. 일단은 시력도 떨어지고, 심하게는 청력도 좀 떨어지는 거.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30대인 줄 알지. 사실은. 근데 제가 그렇진 않잖아요. 네. 저는 가까이 뵈니까 60대가. 자, 그래서 갱년기 얘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갱년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폐경기랑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방적인 의미에서 좁은 갱년기는 사실은 폐경할 때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짧죠. 한 2년 내외 정도? 네. 근데 이제 한약적인 갱년기는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넓은 의미의 갱년기는 다른 사람은 40대 초중반, 40대 중반부터는 보통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그 갱년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여성들이 갱년기를 좀 더 극렬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한의사가 아니었다면, 한의사가 아닌 일반 남성으로서 40대를 거친다 그러면, 집 마누라가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송을 좀 남성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건강한 편이어서 사실은 뭐 생리적 증후군도 별로 없고 몸에 어떤 변화를 많이는 못 느껴봤어요. 근데 제가 딱 그 40대 중반을 넘길 때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느낀 게 저도 불면이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전엔 잘 주무시다가 네네, 전 잠을 되게 잘 잤는데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다음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이. 이걸 몸으로 겪게 되니까 정말 남편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성들은요, 갱년기 전에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한 격차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게 우울감이에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공감인데 그렇죠. 집에 있는 남자는 절대 공감해주지 공감이 않죠. 어렵죠. 부인이 자꾸 짜증내면 덩달아 짜증내고 부인을 피하고 네, 집에 들어오질 않죠. 집에 안 들어가죠. 술 먹고 일부러 들어가서 술 취한 쪽 구석에서 자고. 네. 이 뚜렷한 여성의 갱년기는 뭐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일단은 잠을 잘 못 자.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얼굴이 갑자기 쉽게 붉어지고. 네, 이러죠. 뭐 또 볼터치를 왜 이렇게 과하게 했어?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 빨갛게 되는. 네, 얼마나 본인이 덥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 환자 중에는 이 상열감 때문에 아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함부로 못 들어가신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 실내로 들어가는 확 더 빨개지니까. 예. 그리고 진땀이 나서 특히 겨드랑이가 흠뻑 젖어서 나오신다든가. 정말 육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아프죠. 그렇죠. 관절 같은 데가 갑자기 많이 아파요. 두통도 많이 느끼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제가 원장님을 뵀을 때가 갱년기 때 뵈가지고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게 각인이 된 거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뵀었으면 제가 원장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갱년기 때 뵈가지고 저분이 짜증이 많고 화를 많이 내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방송 중에 때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면이 있다면 사실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죠. 물론 한방향의 치료도 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제를 과하지 그렇죠. 않게는 수면 드셔도 유도제. 되거든요. 네. 유도제를. 그래서 뭐 적절하게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고 쓰셔도 좋고 이런 상황이란 걸 빨리 받아들여야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사실은 남성분들이 이제 밤에 어떤 부부관계에서도 이 갱년기가 끼게 되면 일단 여성들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질도 건조해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질 건조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들 지금 옮고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분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방법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윤활제도 있고 한약을 쓰는 방법이나 침치료도 있겠지만 그걸 같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런데 남성의 갱년기는 아주 뚜렷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이제 40대 딱 중반을 딱 지나니까 우울감이 약간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이제 뭐든지 열정적이고 뭘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었는데 40대 중반을 지나니까 뭔가 이제 일을 벌리기가 약간 싫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뭔가 일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그전에는 아유 그래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유 자신감도 조금 떨어지고 그게 저도 한 40대 중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자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얘기를 안 하고 쌓고 가다 보니까 남성들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게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들도 네, 그렇죠. 경우의 수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반면 남성들이 그런 약간 우울감에 있는 상태니까 본인도 우울하니까 또 같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부인에 대한 배려를 더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남자는 자존감과 발기력이 또 비례하거든요. 네. 어떤 성욕이 비례하는데 남성 갱년기 때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 성욕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남성들이 여성들과 잠자리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인을 위해서 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억지로 하는 측면도 또 있거든요. 억지로 안 해도 되는데. 부인을 이렇게 해줘야 부인이 만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질건조증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거부를 하게 되면 남성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또는 반면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남자들이 성적 욕구가 되게 강하기도 하지만 성적 수치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부끄러운 열등감에 대한. 그래서 부인이 질건조증이 있어서 내가 아프니까 싫다고 뭔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막연히 여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본인도 우울한데 부인이 거부하게 되면 더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갱년기 때는 서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하고 또 도움도 좀 다각적으로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팁을 드리면 좋겠네요. 보통 이제 갱년기 때 많이 얘기를 하는 3대 음식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뭐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식물에 있는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첫째는 뭐 유명한 석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칡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식물에 있는 그 많은 식물성 성분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유사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호르몬의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석류랑 이제 칡이 큰 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죠.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를 많이 늘려보라. 남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워진다 싶으면 남성들은 반대로 갱년기 때 몸이 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덮이기 위해서 계피, 시나몬 같은 거 이용을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인삼이라든지 홍삼을 조금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조금 활력적, 몸을 써주는, 그러니까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부 관계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라. 네네. 그래서 보통 여성이 그 마지막 성관계를 가지는 평균이 한 57세 정도래요. 남성은 63세래요. 사실은 그 65세 이후에도 한 5명 중에 한 분이 성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년의 성을 즐기면 즐길수록 건강하죠. 삶의 활력도가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유병률 이런 것들도 뭐 사실은 부부관계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또는 면역력 증가에 대한 보고들은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같이 안 된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시기보다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도움을 받으셔서 실제 치료 가능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좋은 치료들이 요즘 많아서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서 좀 더 길게 부부관계를 연장하시되 또 남성은 여성을 좀 더 이해해주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도 아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거든요. 네, 우울했구나. 네, 이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관계는 포기하면 안 될까요?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집에 가셔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